압도적 새로움의 주인공 우리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압도적 새로움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이 수원에 왔습니다. 자, 이준석을 연호해 주십시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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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잔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압도적 선택 누굽니까? 이준석! 젊고 능력 있는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누굽니까? 이준석! 여기 왔습니다. 수원에 왔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이준석을 3번 연호하면서 이 마이크를 이준석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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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수원 그리고 경기 남부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왔습니다. 제가 동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수원역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 정말 이 멋진 이렇게 기회를 갖고 여러분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6개월 계엄이 터진 이후에 정말 우리 국민 모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의 터널 뒤에 과연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계엄 이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꼬꾸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하실 거죠? 네! 이번 선거 사실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의 수준 높고 교육받은 유권자 앞에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호텔 경제학이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압니다.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선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기업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호텔을 예약했다 취소하면은 경제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노쇼 경제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그냥 그 유려한 언변으로 아무 말이나 하면은 그냥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받지 않았다면 이제 TV토론 2번 만에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은 혈세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덜 먹으면서 국가를 신뢰하고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써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돈을 쓸 것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아주
세밀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세금을 내주시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여러분이 내준 귀중한 혈세로 누구를 지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자신있게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이런 말 할 때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100조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몇 가지, 두세 가지 항목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조면 어떤 돈입니까? 100조면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은 한 사람당 200만 원 하는 돈입니다. 4인 가족이면은 800만 원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여러분의 세금, 여러분의 돈 800만 원을 쓰겠다는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이 정도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성남FC니 대북송금이니 이런 것에 연루되어 가지고 검찰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는 사람이라면은 과연 여러분의 세금 걷어가지고 제대로 쓰는지 더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계엄 세력,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되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란 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은 그 세력 또한 견제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견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년 전에 전두환 신군부 때문에 계엄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사적으로 계엄은 안 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30년 전에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빚내서 흥청망청 쓰다가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었느니 우리끼리 샴페인을 터뜨리다가 98년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IMF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IMF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합니다. 중학생인데도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도시락 싸오는 것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 살던 집에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다 해가지고 도시락 먹고 친구들과 PC방 가는 것도 주저하던 그 모습,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남았던 그 IMF의 기억, 다른 거 없습니다. 빚내서 돈 쓰는 것을 즐기다가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빚을 갚기 어려워가지고 IMF에 외화 빌려달라고 하는 게 IMF 구제금융 사태입니다. 이재명 후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위험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찍어내가지고 잘 쓰면 된다는 얘기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되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성남시장으로 했습니다.
성남시가 어떤 곳입니까? 넥슨, NC, 유명한 IT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판교에서 거둔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는 국가의 지원이 없이도 이런저런 세금을 쓸 수 있는 불교부 단체라는 돈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이것저것 무상 시리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퍼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동네별로, 도시별로, 시도별로 다 다른 겁니다. 당장 이 수원만 하더라도 우리 서수원 지역에 뭐 호매실이나 이런 동네에,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 가면은 광교에, 영통의 사정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써가지고 복지하고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복지하고, 돈이 적게 나는 곳이라도 무조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형평을 맞추기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돈 펑펑 쓰면서 정치했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대한민국에 돈을 펑펑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빚내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빚내서 펑펑 쓰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 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우리가 뽑게 되면은, 우리는 40여 년 만에 내란을 청산한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란이 가고 환란이 온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정치 교체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끄는 선택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로 가는 선택,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후보, 제 눈에는 투표용지에 딱 한 사람 보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준석! 이 자리에 계신 현명하신 유권자들은 모두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남은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뛰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포퓰리스트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날이 오면 저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준석! 여기 수원역에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1호선 타고 올라가면 창동역 나오고 그 옆에 제가 살던 노원구 상계동이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자리 잡으면서 그 당시에 꿨던 꿈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물려주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조금 더 사다리를 올라가서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게 어떻게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노원구 상계동 서울 끝자락에서 자라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라 돈 국비 유학생으로 좋은 나라에 유학도 갔다 오고, 언젠가는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백 없이도 큰 당의 당대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아무 백 없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사다리는 유지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냐, 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중에 저기 이재명 아저씨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적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아무리 수사기관에 쫓아와도 도망다니면서 방탄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나 몰라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을 당선시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대한민국의 사다리가 지켜진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언젠가는 이 유세차에 올라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이다, 이 말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꿈을 꾸는 경기 남부, 이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기 남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동탄의 기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진취적인 유권자가 모인 경기 남부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동탄의 기적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적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대한민국은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다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우상향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한 표에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투표하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준석, 이준석.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언론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주요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남부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진취적인 자기 발전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든 이 경기 남부, 이곳은 어느 곳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선명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난
봄의 동탄의 기적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선택, 대한민국을 좌우할 겁니다. 예. 경기 남부 지역 방문하셨고 수원시도 방문하셨고 동탄의 기적 말씀하셨는데요. 경기 지역 주요 공약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경기 지역은 지금 무엇보다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신안산선의 조속한 완공 그리고 완전한 완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 동탄 도시철도의 완공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철도망 확충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교육 환경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입대교육과 주도하에 과학고 신설 등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아직 비평준화 지역으로 운영되는 등 초중등 교육에 있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규모에 걸맞는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용인의 반도체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지역 같은 경우 용수 공급과 전기 공급 등에 있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화성 그리고 이천, 평택을 잇는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를 통해서 지역의 생산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터뷰입니다. 그 기성정 어제도 논란이 됐지만 기성정 시즌이 국정적으로 발표하고 언행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정치권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국정선거론을 본인들의 이끌리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그런 땡땡을 좀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음모론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세탁하려고 하지만 과거에 부정선거론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마땅히 지금이라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TV토론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선거 담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거짓말로 바로 백일화에 드러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론자 이재명 당장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예. 이제 선거가 지금 10일 남았는데 예. 이 선거 관련해서는 단일화 이슈로 좀 모든 게 뒤덮인 느낌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네. 이 프레임을 좀 깰 만한 말씀이십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내란 환란 세력 모두 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리드 컨퍼런스 가서 수낙 전 총리도 만나셨고 그리고 암창 가셔가지고 리더십 대표들도 만나셨는데 공유해줄 만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외국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총리도 지내고 젊었을 때 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리시 수낙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나 뵈었을 때 본인의 어쨌든 경험을 저에게 많이 전달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캐머런이나 아니면 또 토니 블레어 같이 젊은 수상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런 젊은 지도자의 출연은 토론 문화의 활성화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나이일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공간에서 논리로서 그런 정치를 풀어나가는 것이 영국 문화의 장점인데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논리와 이성으로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TV 토론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논리와 이성을 통해 이야기하면은 기성세대에서는 갈라치기니 혐오니 그들만의 화법으로 이런 논의를 억누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가 발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서 혐오, 갈라치기 이런 말로 논의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투표로서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음 토론 때는 정치 분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들 다 짚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좀 합리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성격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은 아무리 국민들이 타박해도 지금 토론에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데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이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TV 토론장에서 루카스 차이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에게 했는데 이 사람을 들어서 저에게 해명하는 것을 보고 황당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독일 공산당의 기관지의 편집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그 설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제 도대체 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설파하는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도 어제 겪고 나서 황당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뭐 알갱이 프레임을 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예시를 들은 게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식, 저는 국민들께서 비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지지율 좀 목표치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나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국민들이 선명하게 정답이 안 되는 세력을 지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에는 가뿐히 15%를 넘겨가지고 20% 가까운 지지율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